좋은 책과 함께하는 단정히 책방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이구 의사가 가르쳐주는 최강의 식사 교과서입니다. 마키타 젠지 지음, 전선영 번역, 더난 출판사, 2018년 9월 19일 출간. 짧고 간단하게 책 소개를 하고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명한 당뇨병 전문의가 20만 명을 진료하여 밝혀낸 비만, 노화, 질병을 부르는 음식을 의학적으로 올바르게 먹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살을 빼는 것과 질병 없이 건강을 유지하는 식사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할 일은 어떻게 혈당치를 조절하느냐와 탄수화물이 모든 질병의 근원임을 알고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저는 2~3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마른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보다 몸무게가 8kg 정도 늘었습니다. 전에는 골격이 있는 체형에 비해 마른 편이어서 늘 에너지가 부족했고 9시면 쓰러져 자는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몸무게가 증가한 후 과거보다 피로도는 확연히 줄었고 생활하기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몸무게 증가는 불필요해서 식단 조절의 필요성을 느꼈죠. 50대를 바라보며 심하게 다이어트를 하기보다는 체중을 조금 조절하며 건강하게 몸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았는데 이 책에 딱 나와 있네요. 제가 그동안 밥심으로 살아왔고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스타일인 걸 이제야 인지했습니다. 최소한 밥, 탄수화물만 줄여도 더 이상 살이 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이 가장 좋았던 것은 비만, 노화와 질병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니 훨씬 설득력 있게 내용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필요한 것이 노화를 예방하는 것인데 이 책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네요. 그래서 노화를 예방하는 늙지 않는 식사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기본적인 개념인 건강이 나빠지는 원인의 90%는 혈당치, 탄수화물이 살찌는 주된 원인, 질병의 근원은 설탕이다. 지방은 먹어도 살찌지 않는다. 단백질 보충제가 신장을 망친다와 늙지 않는 식사법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체의 메커니즘을 따르는 최강의 식사, 혈당치 관리가 최대의 열쇠다. 건강이 나빠지는 원인의 90%는 혈당치다. 무슨 말씀을? 난 매일 고급 휘발유 못지않은 좋은 음식을 먹고 있다고. 이런 자신만만한 반론이 들려오는 듯하다. 요즘에는 건강과 식사의 관계를 다방면으로 따져보는 사람이 늘어 지적인 직장인이라면 뭐가 몸에 좋다더라라는 정보에도 민감하게 대응할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큰 함정이 있다.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라는 단편적인 정보와 그 성분을 눈여겨보기 쉽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 인간의 몸은 소화, 흡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 소화, 흡수 시스템에 따라 우리가 입으로 먹은 음식이 소화되어 형태를 바꾼 영양소가 되고 필요에 따라 흡수되어 신체의 일부가 된다. 여기서 형태를 바꾼다라는 점이 중요한데 먹은 것은 그대로 신체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사를 거치면서 구성이 바뀌어 다양한 물질로 합성된다. 이런 구조를 밝혀내는 학문을 생화학이라 한다. 생화학은 생명현상, 말하자면 인체의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학문이다. 인간은 과거와 비교에 변함없는 소화, 흡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그것을 조절하는 기관이 뇌다. 이런 인체 메커니즘을 벗어나는 식사법은 본래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식사법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나는 많은 의사가 싫어하는 거북이 등껍질 같은 복잡한 화학식 투성이의 생화학을 공부해 음식이 소화, 흡수되는 과정에서 인체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잘 알고 있다. 생화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인간이 절대로 입에 넣어서는 안 될 것이 현대사회에 넘쳐나고 있다. 이 책에서 다루겠지만 캔커피나 주스처럼 씹을 필요 없는 탄수화물 음식이 그 대표적인 예다. 많은 직장인이 매일같이 그런 탄수화물 음식을 섭취하고 있다. 질병의 근원에는 설탕이 있다. 옛날에는 왜 성인병이 없었을까? 인간의 뇌가 매우 영리한 것은 확실하지만 한편으로 매우 어리석은 잘못을 범하기도 한다. 야생동물은 배가 부르면 사냥감이 지나가도 잡아먹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의 뇌는 먹을 필요가 없는 것도 먹고 싶다고 지령을 내리며 그렇게 어긋난 지령을 계속 내리다 결국 중독에 빠진다. 뇌의 발달로 번영을 누려온 인류는 어쩌면 뇌가 발달한 탓에 멸망에 이를지도 모른다. 일본인의 당뇨병에 관한 기록으로 가장 오래된 것이 헤이안 시대 8세기에서 12세기의 권력자 후지와라 미치나가가 남긴 일기다. 미치나가는 목이 곧잘 마르고 시력이 떨어져 고민했다고 하니 분명 당뇨병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미치나가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 수 있는 특권 계급이었기 때문이며 당시 일반인에게는 당뇨병 같은 병이 없었다. 일본에서 일반인이 당뇨병에 걸리게 된 것은 전후 20년쯤 지나고부터다. 경제가 급성장해 많은 사람이 쌀이나 면류, 설탕이 등 과자나 음료수를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게 되면서 당뇨병에 걸리는 사람도 늘어났다. 현대만큼 30대, 40대 남성 중 비만인 사람이 많은 시대는 없을 것이다. 전후 70년이라 하면 매우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1만 2천년 동안 이어진 신석기 시대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한순간이다. 그동안 일본인이 어떤 터무니없는 짓을 저지른 것일 수 있다. 요즘 생활습관병이라 불리는 성인병은 말하자면 문명병이다. 생활습관에는 운동이나 수면 등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식생활의 변화가 우리 현대인을 괴롭히는 질병을 만들어낸 것이다. 비만, 당뇨, 고혈압, 암, 뇌졸중, 심근경색, 동맥경화, 이상지혈, 우울증, 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궤양성대장 증후군. 이런 질병은 모두 문명적인 식사에 의해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장병 전문 연구자인 콜로라도 대학 덴버 캠퍼스의 리처드 존슨 박사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렇게 말했다. 질병을 연구하고 그 근본 원인을 추적하면 거기에는 어김없이 설탕이 있다. 미국인의 비만은 왜 갈수록 가속되는가? 그중 한 요인은 설탕이라 생각한다. 일찍이 미국에서는 당뇨병이나 심장병의 증가는 육류 같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이라 생각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섭취하는 지방의 양을 줄였지만 변함없이 비만인 사람이 늘고 있다. 청량음료, 피자, 햄버거 같은 음식을 통해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탄수화물이 살찌는 주된 원인이다. 살찌는 원인은 육류도 지질도 아니다.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스테이크와 한 그릇의 메밀국수. 의사에게 살을 빼야 한다는 주의를 들은 사람은 고기를 배부르게 먹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점심으로 후자를 고른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선택이다. 메밀국수 한 그릇을 먹고 배고픔을 참아도 체중은 줄지 않는다. 한편 스테이크를 선택해 고기와 샐러드를 배부르도록 먹은 사람은 살이 찌기보다는 오히려 빠진다. 살이 찌는 주된 원인은 탄수화물이다. 기름을 듬뿍 써서 조리한 육류나 생선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데 밥을 먹으면 쉽게 살이 찐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밥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단명했다는 곤도 슈지 박사의 조사 결과도 있다. 설탕이 들어간 과자나 청량음료는 물론
밥, 빵, 면류에서 섭취하는 탄수화물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비만과 온갖 질병을 막기 위한 핵심 과제다. 지방은 먹어도 살찌지 않는다. 먹어도 몸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는다. 비만과 칼로리를 연관 짓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지방은 그야말로 필요하기다. 그들은 기름을 쓴 요리나 지방이 많은 육류와 생선을 먹으면 살이 찐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지방은 칼로리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만의 원인은 혈당치를 올리는 탄수화물이다. 애초에 지방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몸에 지방이 될 리 없다. 먹은 것은 소화, 흡수 과정을 거쳐 분해, 합성되어 새로운 물질로 변화한다. 그렇기에 탄수화물이 몸속에서 지방으로 바뀌는 것이다. 게다가 지방은 과식하면 변으로 배출되어 의외로 몸속에 남지 않는다. 반면에 탄수화물은 100% 몸속에 흡수된다. 포도당은 우리 몸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우리 몸속 세포를 덮고 있는 세포막은 지질로 만들어져 있어 질 좋은 기름을 섭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쓸데없이 지질을 피하다 보면 도리어 건강을 해치고 만다. 지방은 살이 찐다라는 오해는 버리자. 5. 단백질 보충제가 신장을 망친다.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역효과. 헬스클럽에 가면 단백질 보충제니 아미노산 보충제니 하는 분말을 물에 타서 섭취하는 사람을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남성 중에 그런 사람이 많다. 결과에 집착하는 성향이 강한 남성은 어차피 운동을 할 바에 는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이나 피로를 없애는 아미노산의 힘을 빌리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 이런 인공적인 식품에는 자연식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다. 단백질에 의해 몸속에서 생성되는 요소 질소 같은 독소는 신장에서 여과되어 오줌으로 배출된다. 인공적으로 다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몸속에서 독소를 여과하다 신장에 무리가 가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단백질을 다량으로 섭취하면 뼈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단백질 보충제나 아미노산 보충제 같은 인공적인 식품으로 건강한 몸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큰 착각이다. 4. 늙지 않는 식사법. 외모, 기력, 체력을 유지하고 젊음을 되찾다. 피로감, 권태감, 주름, 기미, 여드름을 멀리하고 언제까지나 아름답게 활기차게 지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노화의 메커니즘. 왜 늙을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늙기 시작한다. 그때 몸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는 노화 현상의 주범인 최종 당화 산물인 AGE와 우리 몸을 좀먹는 산화와 당화 현상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포도당과 산소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는 목숨을 잃는다. 그러나 얄궂게도 포도당과 산소야말로 우리를 노화에 이르게 하는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 포도당과 산소가 결합함으로써 물과 이산화탄소와 에너지가 생성된다. 이 과정에서 포도당이 원인인 담화, 산소가 원인인 산화라는 나쁜 작용이 일어난다. 당화와 산화는 둘 다 우리 몸을 여기저기 손상시키고 노화시킨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당화와 산화의 원인이 되므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태어난 그 순간부터 늙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산화는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으며 한마디로 몸이 녹쓰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껍질 벗긴 사과를 방치하면 표면이 갈색으로 바뀌는 것은 산소와 다음으로써 산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일이 끊임없이 산소가 들어오는 우리 몸에서도 일어난다. 한편 4나 이상으로 문제시되는 당화는 몸이 탄 상태라고 생각하면 된다. 탄수화물이 가득한 팬케이크를 노릇노릇 구우면 식욕을 돋우는 맛있는 냄새가 나지만 실제로는 노릇노릇해지는 것이 좋은 현상은 아니다. 이것이 바로 당화이며 우리 몸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당화는 단백질이나 지질이 포도당과 결합함으로써 품질과 성능이 떨어지는 반응을 말한다. 단백질이나 지질이 포도당과 결합하면 최종당화 산물인 AG라는 나쁜 물질이 생긴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최종당화 산물인 AG야말로 온갖 질병과 노화 현상의 주범이다. 최종당화 산물인 AG는 단백질이나 지질이 포도당과 결합해 생기는 물질이지만 우리 몸은 수분을 제외하면 대부분 단백질과 지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 점을 생각하면 포도당이 남아도는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최종당화 산물인 AG는 단백질이나 지질을 변성시킨다. 이를테면 피부의 콜라겐이 변성을 일으켜 주름이나 기미를 만들고 혈관의 단백질이 변성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쉽게 터진다. 말하자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최종당화 산물인 AG가 쌓인 상태인 검버섯이나 기미는 피부의 그을음인 셈이다. 또 최종당화 산물인 AG가 발생한 사실을 감지하여 대식세포, 동물의 체내 모든 조직에 분포하는 면역 담당 세포 등에서 최종당화 산물인 AG와 결합하는 수용체가 만들어짐으로써 세포의 염증을 일으킨다. 이런 만성적인 염증은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된다. 최종당화 산물인 AG는 이처럼 체내에서도 만들어지지만 한편으로 식품에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노릇노릇해서 그을린 음식에 많이 들어있다. 참고로 당뇨병 검사에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의 평균 혈당치를 측정하는 헤모글로빈 당화혈색소 A1C는 최종당화 산물인 AG의 초기 반응 물질이다. 포도당이 단백질이나 지질과 결합한 찌꺼기를 측정함으로써 과거 1개월에서 2개월의 혈당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다. 강도와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 콜라겐 섬유 3가닥이 서로 얽혀있는 구조. 그런데 2가닥의 콜라겐 섬유 사이에 최종당화 산물인 AG가 생겨 주름, 기미 등이 생성되고 질병의 원인이 된다. 이것이 생기면 강도가 약해지고 탄력성도 떨어져 쉽게 터지게 된다. 42 혈당치 때문에 살찌고 늙고 병든다. 비만 식생활이 노화와 질병의 원인. 우리 몸은 포도당과 산소를 결합시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그 과정에서 당화와 산화가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동시에 악화도 되고 반대로 동시에 예방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최종당화 산물인 AG가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함으로써 당화는 물론 산화도 억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노화를 늦출 수 있다. 최종당화 산물인 AG에 대해서는 최근 몇 년 사이 극적으로 연구가 진전되어 그 유해성이 명확히 밝혀졌다. 1970년 이후 발표된 많은 논문에서 최종당화 산물인 AG가 혈관, 신장, 근육, 콜라겐의 손상을 초래한다고 보고되었고 그 후에도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최종당화 산물인 AG와 온갖 질병의 관련성을 잇따라 지적했다. 당뇨병 환자는 건강한 사람보다 혈관이 10년 일찍 늙는다라고 하는 까닭은 대개 AG가 높아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 벽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노폐물을 걸러내는 신장의 막에 AG가 들러붙음으로써 밖에 구멍이 생겨 소변에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섞여 나오고 곧이어 심각한 당뇨병 신증, 당뇨병 때문에 신장 안의 모세관, 세뇨관 따위가 상하여 단백뇨가 나오는 병이 발병한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는 노인반이라 불리는 반점이 있는데
거기에 AGE가 잔뜩 쌓여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파킨슨병 환자의 중뇌에는 루이소체라는 물질이 생기는데 거기에도 AGE가 존재한다.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에서 65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AGE가 많은 사람일수록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당뇨병이 있으면 온갖 질병의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했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당뇨병이 온갖 질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당뇨병에 걸릴 만한 상태, 혈당치가 높아 AGE가 만들어지기 쉬운 상태가 온갖 질병을 야기한다. 이 대목에서 혈당치가 오르면 살이 찐다는 사실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비만을 초래하는 식생활이 노화와 질병의 원인이다. 비만, 노화, 질병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식생활을 바꿀 수밖에 없다. 43. 늙고 싶지 않다면 AGE를 줄인다. AGE가 많은 식품과 조리법을 파악한다. AGE는 식품에도 들어있다. 식재료의 단백질이나 지질이 포도당과 결합하면 거기서 AGE가 생긴다. 몸속의 AGE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식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몸속에서 AGE를 생성시키는 식사를 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포도당이 남아돌도록 만드는 탄수화물을 과잉으로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탄수화물을 과잉으로 섭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네요. 다른 하나는 애초에 AGE가 많은 음식을 멀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식품에서 얻는 AGE는 그것이 전부 몸속에 축적되지 않고 10% 정도 몸속에 저장되고 6에서 7%는 장기간에 걸쳐 쌓인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고 그럼 신경 안 써도 되겠네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사실 같은 음식도 조리법에 따라 AGE 함유량의 자릿수가 바뀐다. 그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것이다. 보여주고 있는 그림사 4는 대표적인 식품의 AGE 함유량을 정리한 표다. 44. 식초나 레몬을 조미료 대신 쓴다. 담그기만 해도 AGE가 줄어든다. AGE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조리법이다. 예컨대 같은 양의 연어를 먹더라도 날로 먹을 때보다 튀겨 먹을 때, 요컨대 AGE는 고온에서 조리할 때 크게 늘어난다. 가장 좋은 것은 날로 먹는 것이며 익혀 먹는다면 삶거나 데치는 것이 좋고 굽거나 튀길수록 점점 AGE가 늘어난다. 같은 감자튀김도 집에서 직접 튀긴 것보다 패스트푸드점에서 파는 것이 AGE 함유량이 높다. 패스트푸드점에서는 더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기 때문이다. 소시지라 해도 제조업체에 따라 만드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소시지를 비롯하여 모든 식품의 AGE 함유량이 이 표에 실린 수치 그대로는 아니다. 다만 조리법에 따라 달라지는 AGE의 증감 경향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식초가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한다는 점은 앞서도 말했지만 그 밖에도 식초에는 식품 속 AGE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생선을 먹을 때 기름으로 튀긴 상태라면 AGE 수치가 상당히 높아지지만 튀긴 생선을 식초를 섞은 소스에 절여 먹으면 AGE가 감소한다. 날고기를 그대로 그릴에 구우면 AGE 양이 약 5배 늘어난다. 하지만 굽기 전에 식초에 재우면 AGE 양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다. 식초 대신에 레몬즙을 사용해도 마찬가지다. 회로 먹을 수 있는 생선은 AGE가 늘어나지 않도록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 육류는 대부분 익혀야 한다. 조리할 때 식초나 레몬을 사용하면 AGE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식초는 혈당치와 AGE를 억제해주는 매우 우수한 식재료이므로 평소에 식탁에 상비해 놓고 조미료 대신 두루 사용하자. 45. 콜레스테롤도 산화와 당화가 문제다.
노화 작용을 어떻게 억제하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등 목숨이 오가는 병에 걸릴 확률이 커진다. 이런 이유로 콜레스테롤이 문제시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콜레스테롤을 같은 부류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콜레스테롤에는 흔히 좋은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HDL 고밀도 지질단백질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LDL 저밀도 지질단백질 콜레스테롤이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LDL 콜레스테롤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LDL 중 문제가 되는 것은 당화 LDL 콜레스테롤과 산화 LDL 콜레스테롤이다. 우리 몸을 노화시키는 당화와 산화가 콜레스테롤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변성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면 동맥경화가 급속도로 진행된다. 몸속 세포의 염증을 일으켜 암을 비롯한 심각한 질환을 야기하기도 한다. 달걀 같은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품을 주의하기보다 당화, 산화라는 노화작용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오래된 기름을 섭취하지 않는 등 식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여러 가지 있다. 밥을 한 그릇 가득 먹으면서 달걀을 먹지 않으니 콜레스테롤은 걱정 없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탄수화물을 제한해 체중을 줄이면 자연히 콜레스테롤도 좋은 상태가 될 것이다. 46. 주름, 기미, 여드름도 AGE가 원인. 무엇이 콜라겐을 파괴할까? 현대사회에서 주름이나 기미를 걱정하는 것은 여성만이 아니다. 남성도 젊어 보이고 싶어 한다. 주름이나 기미 같은 피부의 노화 현상은 바로 AGE의 소행이다.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의 70%는 콜라겐이다. 그림자 -1에서 볼 수 있듯이 콜라겐은 세 가닥의 실 같은 섬유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함으로써 탄력이 유지된다. 그런데 AGE가 들러붙으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되어 탄력을 잃는데 거기에 주름이 생기고 AGE가 쌓인 곳에는 갈색 얼룩이 생긴다. 이것이 피부의 노화 현상이다. 뾰루지나 여드름에 시달리는 것도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가 원인이다. 초콜릿을 잔뜩 먹으면 얼굴에 뾰루지나 여드름이 생긴다. 그때 많은 사람이 초콜릿에 함유된 지방 때문이라 생각하지만 정답은 과도한 양의 포도당이 중성 지방으로 바뀌어 피부에 쌓였기 때문이다. 여드름이 생긴다고 기름진 음식을 삼가고 메밀국수를 먹는다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다. 47. 4가지 요소가 AGE를 축적한다. 탄수화물, 고함량 식품, 자외선, 담배를 피한다. 몸속의 노화의 원흉인 AGE를 축적하는 4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고혈당.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해 혈당치가 올라가면 그만큼 포도당이 남아돌아 단백질이나 지질과 결합해 많은 AGE를 만든다. AGE 고함량 식품. 앞서 말했듯이 조리법에 따라 AGE의 양은 바뀐다. 같은 소고기를 조리하더라도 샤브샤브보다 비프 커틀릿으로 만들었을 때 AGE가 높아진다. 자외선. 자외선이 기미, 주름의 원인이 되는 까닭은 AGE가 크게 늘어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9세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빛을 쬐지 않은 부분의 AGE 양은 1.34%인데 반해 빛을 쬐 미간은 놀랍게도 29.7%로 나타났다. 그 차이는 자그마치 22배에 달한다. 이것이 기미, 주름의 원인이다. 햇살이 강할 때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크림을 잊지 말고 바르도록 하자. 담배. 담배를 피우면 약 30분 만에 몸속에서 AGE가 늘어난다.
새삼 지적할 필요도 없지만 건강을 위해 금연은 필수다. 48장어, 닭고기, 참치는 천연 항산화 식품. 카르노신이 노화를 억제한다. 장어, 닭고기, 참치 등에 간과 근육에 많이 들어있는 카르노신이라는 물질은 매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AGE도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다. 철새가 러시아에서 일본까지 먼 거리를 날아올 수 있는 것도, 회유어가 쉼없이 헤엄을 칠 수 있는 것도 모두 풍부한 카르노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천연의 항산화물이라 할 만한 식재료를 섭취함으로써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가 제거되어 노화를 억제할 수 있다. 나는 한 주의 업무가 시작되기 전인 일요일 밤에는 카르노신이 풍부한 장어를 먹는다. 젊고 활기 넘치는 몸을 만들고 싶다면 장어, 닭고기, 참치 같은 카르노신이 풍부한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자. 49. 비타민 B1, B6가 AGE를 억제한다. 여름철 더위도 막아주는 천연의 보약. 비타민을 대표한다고 할 만한 비타민 B군 중 특히 B1과 B6에는 AGE를 억제하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임상실험도 이루어졌을 정도이므로 이미 약에 가까운 효과를 보인다고 간주해도 될 것이다. 비타민 B1의 하루 필요량은 남성이 1.4mg, 여성이 1.1mg이다.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다리가 저리거나 붓고 온몸이 무기력해진다. 일본이 가난했던 시절 각기병이 만연한 것도 비타민 B1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비타민 B1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돼지고기, 장어, 현미, 메밀, 콩, 간, 달고기 등이 있다. 여름철의 더위를 탈 때는 이런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면 큰 도움이 된다. 한편 비타민 B6의 하루 필요량은 남성이 1.4mg, 여성이 1.2mg이다. 비타민 B6는 장내 세균의 합성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부족해질 일은 많지 않지만 항생물질의 사용 등으로 장내 환경이 나빠지는 경우는 별개다. 비타민 B6가 부족하면 설염, 구내염, 구각염 등이 나타난다. 텔레비전에서 광고하는 구내염 약의 주요 성분은 비타민 B6다. 비타민 B6는 다양한 식품에 널리 함유되어 있는데 특히 가다랑어, 참치, 연어, 견과류, 육류 전반, 채소, 바나나, 마늘 등이 많다. 비타민 B1이나 B6는 오늘날의 일본처럼 먹거리가 넘쳐나는 환경에서 살아간다면 부족할 리 없는 성분이다. 그러나 먹거리가 풍족해진 만큼 손쉽게 싼 값에 끼니를 해결하다 보니 오히려 비타민 B1이나 B6가 부족한 사람도 많다. 이런 비타민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면 AGE를 억제하고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 비타민 B군은 수용성이므로 과도하게 섭취한 몫은 소변으로 배출된다. 식사를 통해 섭취한다면 과잉 현상을 막을 수 있다. 50. 폴리페놀로 젊어진다. 콩, 블루베리, 커피를 자주 먹는다. 노화를 방지하는 물질로 잘 알려진 폴리페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므로 다양한 식품에서 적극적으로 섭취한다. 레드 와인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다. 안토시아닌의 항산화 작용은 프렌치 패러독스. 프랑스인은 포화지방산의 섭취량이 많고 흡연율도 높지만 심장 질환이 적은 현상의 근거로 여겨진다.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 콩에 많은 이소플라본은 두부나 나토, 두유로도 섭취할 수 있다. 커피나 홍차에 들어있는 타닌, 녹차의 카테킨 역시 항산화 작용이 강력한 폴리페놀의 일종이다. 양파, 감귤류, 메밀에는 루틴이, 초콜릿에는 카카오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레드 와인보다 10배나 많다. 나도 오래 살기 위해
매일 거르지 않고 초콜릿을 먹고 있다. 초콜릿은 그 성분 비율이 중요하므로 카카오 함유량이 70%가 넘는 쌉쌀한 맛의 제품을 고르자. 50일. 향신료는 노화 방지에 좋다. 당화, 산화를 막는 마법의 식품. 후추, 산초, 강황, 파프리카, 카엔 후추, 커민, 칠리 파우더, 월계수. 지금은 일반 슈퍼마켓에서도 다양한 향신료를 구할 수 있다. 이런 향신료에는 대부분 AG를 억제하는 작용과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다. 앞서 소개한 계피도 마찬가지다. 이런 향신료를 하나하나 분석하며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고민하기보다 여러 가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해보자. 향신료를 많이 사용하는 요리로 누구나 떠올릴 만한 것이 카레다. 그러나 카레 라이스는 탄수화물이 많아 혈당치를 올리므로 카레는 밥 위에 얹어 먹기보다 요리 소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리할 때 향신료를 잘 사용하면 간을 맞출 수 있어 간장이나 소금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52. 콜라겐은 먹어도 효과가 없다. 아무리 먹어도 몸속에 남아있지 않다. 젤라틴이 많은 요리를 콜라겐이 듬뿍 들었다며 권하는 말을 종종 듣는다. 피부나 관절에 효과가 있다는 콜라겐 보충제도 시중에 나와 있다. 하지만 콜라겐은 입으로 먹으면 효과가 없다. 입으로 들어간 콜라겐은 소화되어 모두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흡수되므로 몸속에 남아있지 않는다. 지방을 먹었다고 배에 지방이 늘어나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콜라겐을 먹었다고 몸속에 콜라겐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우리 몸속에 있는 콜라겐은 모두 몸속에서 합성된 것이므로 그 합성 단계에 필요한 성분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양소를 고려하는 지적인 식생활을 꾸려가야 한다. 몸속에서 합성되어 만들어지는 것을 바깥에서 보충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자. 지금까지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였습니다. 부담 없이 건강하게 젊음을 유지하는 식단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저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 여러분도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딱 한 가지만 개선할 사항을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한 달만 지켜보세요. 저는 탄수화물 줄이는 것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어요. 구독과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단정히 책방은 늘 좋은 책과 함께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